줄여서 민정. 외워두시는 게 나을 거야. 그냥 민주주의 민족조서. 왜냐면 약칭 쓰지 말고 그냥 원래 명칭 써서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답이 2번이니까 회방 전국의 정당들과 연합들의 그 이름들 좀 외워두세요. 제 생각에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2점짜리 문제, 1, 2점짜리로.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24번 문제 보죠. 24번. 자, 24번은 여기 이제 통화기업과 관련된 건데요. 자, 통화기업인데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최고회의라는 말이죠. 그 두 번째 문장에. 자, 비밀리에 개최된 최고회의는 재정위원회 제안을 설명 등을 심의하여 있는데, 요때의 최고회의는 그 박정희 쿠데타가 1961년에 일어났죠? 일어나서, 그때 이제 총합법적 기관인 뭘 설치하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하죠. 그 명칭도 정확히 외워두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제개혁 정책을 하겠는데, 그때 경제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경제개혁 5개년. 그래서 이걸 이승만 때 만들어진 걸 그대로 이제 본받아갖고 한 건데, 자, 5개년 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제일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 국가에. 그러니까 돈을 하기 위해서, 돈을 끊어들이기 위해서, 경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끊어들인 것이, 통화개혁이에요, 통화개혁.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통화개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가죠. 통화개혁 부분이 매번 합의도 있고 하니까. 자, 통화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통화개혁 역사. 요거는 이제 그 설명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따로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 문제 분석 내용이 없어가지고. 잘 보이는 거로. 자, 우리나라 근현대에서 통화개혁은 4번 있었어. 4번. 자, 첫 번째 통화개혁은 언제 있었죠? 1905년에 일어난 메가달 화폐개혁 있죠? 화폐개혁. 메가달 화폐개혁은 뒤에 이제 2차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여기 있고. 자, 그거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건국하고 나서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통화개혁이 있었어요. 두 차례가 아니라 통화개혁인데, 자, 1차 통화개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통화개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차 통화개혁이 있었어요. 요 1차와 2차는 어느 때 있었죠? 이승만 시대 때. 여기는 박정희 시대 때. 예, 여기인데. 자, 1차 통화개혁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게 1950년에 있었어요. 1950년에. 자, 예전에 쓰였던 것이 무슨 거였죠? 우리나라 지폐가. 그 일제시대 때 중앙은행이 어떤 중앙은행이에요? 조선은행이죠? 그래서 조선은행 있죠, 조선은행. 그 당시에 강복부에도 조선은행권, 일제시대 때 가능한 조선은행권 계속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뭘로 바꿔주는 거야? 조선은행이 뭘로 바뀌었지, 이름이? 한국은행권으로 바뀌어요. 한국은행권. 네. 그래서 조선은행권이 한국은행권으로 바뀌고, 요때 이제 뭐냐면, N에서 뭘로 바꾼 거야? 이게 단어가 한인가? 이게 한인 거야, 하나. 잠깐만요. 그래서 이때 이제 원으로 바꿔요. 원. N에서 원. 원. 네. 이게 이제 1차고, 자, 2차가 이제 1953년에 전쟁 와중에 이제 일어났는데, 요때는 뭐냐면, 필요한 군수물자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뭐냐면, 돈을 많이 찍었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거기에다 이제 남도당 세력들이 이제 한국에서 그 당시 만들기 쉬우니까 위조지표를 막 찍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원을 뭘로 개편하냐? 한으로 개편해요. 원을 한으로. 예. 그래서 화폐 단위를 원에서 한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당시 100원을 2단으로 바꿔줘. 2단. 화폐 단위 낮춰가지고. 이걸 화폐 단위를 이제 좀 낮춰가지고 하는 걸 좀 경제학적으로 좀 어렵게 뭐라고 하냐면 디노미네이션. 그래갖고 최근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70년대 10원, 100원이면 대단한 거예요. 100원. 오늘 100원, 1000원이면 대단한데 지금 1000원 개불 날죠. 근데 그 당시에는
100만원, 200만원 가치였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화폐가 계속 가니까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화폐가 계속 붙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100원, 100만원, 200만원 다른 나라 되게 비싼 돈인데 우리처럼 되게 싸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화폐 단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뭐 100만원을 만원으로, 뭐 만원을 10원으로 바꾸자는 그 논의가 있었죠. 근데 그게 잘 안 됐어. 왜냐면 혼란이 일어나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평상시 300만원 받는데 300만원, 300원으로 바꾸자면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되는가? 손해보는 느낌이죠. 가치는 그대로인데 그런 거예요. 하여튼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고 자, 그 다음은 다시 이제 3차 개혁. 3차는 몇 년에? 1962년에 요게 이제 3차 개혁이죠. 이거는 이제 이승만전의 한을 다시 뭘로 개편했죠? 원으로 개편하는데 비율이 뭐냐면 예전에 시판을 1원으로 개편했어요. 1원으로. 시판 1원으로. 그래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이제 그 100원을 예치를 했어요. 100원을. 아니, 잠깐만. 설명을 하면 100원을 예치했어. 그러면 자동조 예전에 그 내가 100원을 저희 은행에 예치시켰어요. 예금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얼마나 바뀌어야 돼? 당연히 10원으로 바뀌죠. 10원으로. 이렇게 10대1로 하니까 뷰리. 근데 10원을 바꾸고 나서 이 7원은 내가 즉시로 통보해서 뺄 수 있어. 근데 3원은 뭐냐면 정부가 몇 년 동안 꼭 빼지 못하도록 해요. 이걸 이렇게 하는데 이걸 좀 어렵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그게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해가지고 이걸 이제 봉쇄 계정이에요. 봉쇄 계정. 또 예를 들어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10원을 바꿔야 되는데 10원을 준 게 아니야. 10원을 주지 않고 얼마 줘요? 7원만 줘. 7원만. 그리고 3원은 내가 원치 않아도 장기저축 예금에 가입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7원만 나눠주고 3원은 장기저축 예금인데 이 예금을 빼지 못하게 해. 한 6년 동안. 강제로. 그러니까 시중에 통화량의 30%를 뭐예요? 묶어놓는 거야. 예금 형식으로. 장기적. 이걸 이제 봉쇄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경제개발을 하겠다는 거야. 경제개발.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반발 많겠죠. 무슨 자본주의 국가에 무슨 국가사회주의 발발이 많고 또 이것 때문에 지금 예전까지는 돈이 그만큼 통화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나 경기가 침체되고 돈이 안 도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업자도 양성되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포기하고 많아 정부가. 그래서 국내 자금을 가지고 도저히 경제 개발이 안 되겠다.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돌리죠? 아니 밖으로 가지고 오자. 그래서 이제 그 한일협상이나 그 다음에 뭐죠? 그 월남전을 통해서 돈을 외환을 가지고 이제 자금줄을 만든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총 3차에 걸쳐서 화폐가 일어나고 요게 이제 지금까지 간 거야. 지금까지. 다만 화폐 단위가 뭐야? 계속 늘어난 거야. 공짜가 계속 붙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디노미네이션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5만원만 만든 거죠. 대한민국. 여기 화폐 단위는. 네. 그래서 있는데 거기 밑에 제가 약간 설명 잘못한 게 있어요. 146페이지, 147페이지에 그 부패를 실패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부패의 가치를 존재의 가치로 낮게 평가하여 교환하는 방식으로 국내 자금을 정부 재정으로 흡수하여 경제 발전 자금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게 틀린 내용이거든요.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 무지의 소치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지금 설명한 게 맞아요. 저도 이거 다 찾아보고 얘기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수정판에 다시 설명해갖고 지금 빈말을 그대로 설명해갖고 적어놓고 거기에다 밑에 적어놓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좀 수정해서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저유가 저금리 달러 가치 하라. 이걸 뭐라고 하죠? 3자 현상이라고 하죠? 1980년에 박정희 아니라 전두환 시대 때. 그래서 그때 수출 되게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100억 달러 흑자 수출 맨날 적자만 보다가
했는데 저유가는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유가가 뭐냐면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긴축 재정 정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안 팔리니까 이제 산유국들이 모여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킨 거야. 그 다음에 저금리 달러 가치 하다가 환율이 하락한 거야. 환율이 상승한 거예요. 환율이 하락한 거죠. 환율은 달러를 기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 환율 절상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뭐예요?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죠? 우리 가격이 달러보다 이게 높게 평가받으니까 어떻게 가격이 오른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왜 이게 중요하면 그 당시 1987년인가? 일본하고 미국 간에 무슨 합의를 맞게 되냐면 후화자 합의를 맞게 돼요. 그래서 달러의 그 가치를 낮추고 엔화의 가치를 올렸어. 그래서 일본의 물건은 수출이 잘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뭘로 하냐면 저금리 정책을 피게 된 거야. 왜냐면 환율이 높으니까 수출이 안 돼. 근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 저금리 했는데 원래 수출을 잘하고 했는데 일본 정부나 개인들은 일본 개인 그 기업이나 개인들은 이 금리를 가지고 낮은 금리를 가지고 뭘 샀어요? 토지를 산 거야. 땅을. 아파트들.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게 깨져버린 거야. 1990년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금줄이 모여있던 이제 담보 매체는 은행이 어떻게 돼? 파산되고, 은행이 파산되니까 기업 자금도 해소돼서 기업도 파산되고, 가게도 부채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경기가 하락되니까 소비가 침체되죠. 그래서 일본이 장기 지체 10년 동안, 이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네. 그래서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이 우리가 미국하고 경쟁 상대가 이제 누가 경쟁 상대야? 일본의 경쟁은. 그러니까 우리는 원도 올라갔지만, 원이 올라간 만큼 N값도 어떻게 돼요? 더 뛰게 된 거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요, 이익이에요? 가격 경쟁. 우리가 이익이죠. N가가 올라가게 N고니까. 우리는 원저니까. 예. 그러니까 달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엔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했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된 거죠. 이게 3절 현상이 그 당시 그 전달인데 요건 이제 그 네이버 노미스하고 관련된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저희 해설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브라운 박사 책을 계기로 일단 차관을 관리고시 시행이 있다.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원료변화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한국군의 현대화와 건설장비나 이런 것들 수주를 한국한테 몰아주겠다. 참전이 될 거로 관련된 거고, 이거는 상공학대가 내용이 틀리고, 그 다음에 석유파동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자 이해대책에서 발표했다. 자, 석유파동은 1차 석유파동이 일어났고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죠. 1차 석유파동은 1973년, 그 다음에 2차 석유파동은 1978년인데 요게 이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시니치 특별조치일 거예요. 1901차 석유파동이 일어나고 나고 물가가 뛰고 원유가가 올라가니까 환율 평가 절하하고 석유 요금을 인상시키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정부가요. 예, 그래서 아마 스위치 특별조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무상원조로 증가한 대출자금을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이승만 정부 때 공짜로 나눠줬죠? 예, 그래가지고 이승만 정부 때 얘기인데 그때 무상원조를 해줄 때 그 공무를 그냥 준 게 아니죠? 그것을 이승만 정부가 갖다 팔고 그 중에 일부를 대출자금을 만들어가지고 미군 유지비나 아니면 미국 무기를 쓰는데 사용하고 만들려고 이제 미국하고 한국 정부가 합의를 맞죠. 요 관련된 것은 제가 보충자료 거기 뒷편에 도표 설명해 놨으니까 요 도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미분정 때 일어난 것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계사 문제 들어가죠. 세계사 문제. 자, 가와 마는 중국 역대왕의 토지제도에 대한 글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한번 살려 부분은 뒷부분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가는 뭐죠? 정전제죠. 맹자왕. 그 다음에 나는 뭐죠? 신나라 왕정제. 왕정제. 신나라 때. 그 다음에 다는 위에 조조가 만든 둔전제죠. 그 다음에 나는 서진의 무제가 실시한 점정제죠. 그 다음에 마는 뭐죠? 당의 군전제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1번을 보면 가는 왕망이 본받고자 한 제도다. 맞죠? 왕전제는 거기 표현 방식에서
정이라는 표시죠. 정. 일정, 이정 이런 말들은 다 어디를 모델한 거야? 정정제. 그래서 이 정정제는 왕정제뿐만 아니라 뒤에 토지 개혁할 때 어떤 개혁 모델상이 돼요. 아시아권에서. 자, 그게 다 맞고. 자, 나는 삼국통일의 제정책 기반이 됐다. 이거는 다의 둔전제죠. 민화의 둔전제. 예. 그리고 다는 북의 삼장제와 함께 실시했다. 삼장제라는 것은 북이가 이제 둔전제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조직을 각판해서 이제 한 건데, 좀 전에 종주 독구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행정조직을 인, 리, 당으로 이렇게 조직을 했죠. 그래서 이 삼장제, 아니죠, 이거는. 북의 군전제와 관련된 거니까. 자, 라는 양세법과 더불어 실시했다. 양세법이와 더불어 실시한 것은 아니고, 나와 이제 사마연의 이제 점전대와 더불어 있는 것은 뭐죠? 호저식이죠, 호저식. 호저씨는 뭐예요? 호저씨는 세금의 징수 단위가 뭐죠? 인에서 호로 바꾼 거죠. 지난 시대 개별 징수체제에서 호로 바꾼 게 호저식이죠. 야, 틀렸고. 그 다음 마는 실험하기 위해서 이갑제를 실시하고 어린도체. 자, 이갑제를 실시하고 어린도체를 만든 것은 언제 때다? 명예 홍무제 때죠? 당나라 군전제와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1번.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 26번 보죠. 26번. 자, 26번 보면 가나에 대한 설명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이제 진시안을 집권하고 나서 신하들이 누웠어. 봉건제가 좋을까요? 군현제가 좋을까요? 근데 이제 그때 상관에서 하면 봉건제가 좋고, 근데 이사는 군현제가 좋다고 했죠? 그래서 뭘 채택했죠? 군현제를 채택했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는 한나라의 군국제와 관련된 거야. 군국제. 처음에는 동성제후보다는 이성제후가 많았지만 나중에 한 보조가 이성제후를 쳐내고 동성제후를 내세웠죠. 하여튼 있고. 그러면 기억을 보면, 자, 가가 전국적 군현제를 실시한 사실을 밝힌다. 맞죠? 진시황이 군현제를 먼저 실시한 건 아니죠. 이전부터 전국시대부터 군현제를 실시했다가 이걸 완전 전국화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진시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가는 5초7국의 난이 일어나 원했다. 5초7국의 난은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군국제 모습 때문에 일어났죠? 네, 나중에는 이제 군국제는 처음에는 동성제후도 유명했는데 이 동성제후들이 이제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핏줄이 멀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독립화 경향이 뜨게 되니까 경제 때 5초7국의 난이 나고 그걸 진압하고 나서 한 무제가 군현제로 이제 실시된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되고 틀렸고. 자, 나는 파라메나 때 일어났다. 파라메나는 서진시대 때 사마연이 이제 실시한 봉건제의 모습 때문인 거고요. 사마연은 여러 왕자들 분봉을 내줬죠. 왕시대 울타리라고. 근데 그 사마연이 죽고 나서 등장한 해제가 숙매, 또 숙과 맥도 구분하지 못한 멍청이야. 그리고 그 부인이었던 가왕후에 막 시들리고. 그래서 그때 이제 왕이 쟁탈전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날이에요? 파랑의 날이죠. 요때 그 파랑들이 자신이 거느렸던 부대들을 이끌고 싸웠던 것들인데, 요때 이제 파랑이 나가고 좀 있다 무슨 날이 일어나요? 영가의 날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56국이 시작되고 서진은 동진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강남에 가서. 자, 나의 언급한 제국들은 한 문제 때 추원력 세력이 약화됐다. 맞죠? 추원력은 뭐냐면 은혜를 베풀다는 뜻이야. 누가? 한 무제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적장자 단독 상속되고 왕국을 한 사람만 이어받았어. 근데 이때는 뭐죠? 왕이 죽으면 그 뒤에 있는 제국들 아들이 다 땅을 나눠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왕국은 형식화돼요. 군현제가 실시되고 그 관련된 건데, 추원력 외에도 뭐 주국령, 자각률, 구익률, 아당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도 파악을 해주세요. 나올 수가 있겠죠? 기출문제. 네. 추원력뿐만 아니라 주국률, 자각률, 구익률 이런 것들인데 이 관련된 설명을 제가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기획하고 니은과 관련된 거죠. 1번.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죠. 27번. 자, 1번사와 관련된 문제 27번. 보통 1번사는 이제 그 고대사하고 저쪽 뭐죠? 근현대사 쪽에 나오는데 요건 특이하게
일반 중세사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호조 마사코의 연설이다. 밑줄진 기획과 기능의 연설로 오는 것은 자, 호조 마사코는 누구냐면 그 가마쿠와 마쿠에서 어떤 사람이 누구죠? 미나모토 요리토모죠? 그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부인이야. 호조 마사코가. 그리고 이때 그 날을 무슨 날이냐면 조코의 날이야. 조코의 날. 예. 그럼 요걸 설명하기 전에 잠깐 뭘 설명해야 되냐면 가마쿠와 초기 때 내용인데 166페이지 펴보세요. 166페이지. 자, 가마쿠와 마쿠의 권력자 이동은 뭐죠? 자, 미나모토 요이토는 정의대장군, 쇼군이라는 춤을 맞죠? 그래서 미나모토 요이토의 가마쿠와 마쿠에, 왜냐면 가마쿠와 마쿠에 세웠는데, 가마쿠와 마쿠에. 근데 미나모토 요이토가 죽은 후에 쇼군의 지위는 미나모토의 요리에, 그의 아들한테 계승돼요. 근데 그 요리에가 곡괭이들 무시하고 독재 정치를 하니까, 그의 그 요리의 외할아버지, 호조 도끼마사가 뭐죠? 요리에를 죽이죠. 죽이고 누굴 세우냐면 미나모토 사네토모를 세워요. 그의 그 동생이었던 요리에. 그리고 그 사네토모도 뭐죠? 죽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호조 도끼마사가 이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이제 자기가 뭐 쇼군이 되겠다 뭐 해갖고 이제 생각했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호조 요시토키와 그 딸에 의해서 제거돼요. 도끼마사가. 그러니까 이제 요때 상당히 뭐예요? 정치적으로 분란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틈을 쓰때서 이제 조정 측에서 뭐냐면 일으킨 난이 조쿠의 난이야. 조쿠의 난.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가마쿠나는 실권자가 쇼군의 시켄이에요. 에도마쿠가 우르마치는 쇼군이죠. 근데 가마쿠는 특이하게 시켄이 원래 집정자예요. 그 후에 이제 미나모토 요이토모 이후에는 실제 쇼군은 뭐예요?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그래서 가마쿠와 마쿠의 실세는 시켄이에요, 시켄.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1번. 기은, 조정으로부터. 근데, 당시 조선과 사실이 교화하고 있었다. 자, 가마쿠와 마쿠 시대 때 그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디였죠? 고려시대였죠, 고려시대. 그러니까 마치가 있죠. 조선은 어디에 속할까요? 우르마치 마쿠와 에도 마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무사들. 다시 삼키 곤타이 제도를 실시한 건 언제 때죠? 에도 마쿠 때죠? 네. 삼키 곤타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자, 디귿은 노리토모는 정시대 분열 정시 일본을 통일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누구죠? 임시나라가 관련된 도요토미 시대요시죠. 자, 그 다음에 니을 보면 지금이야말로 죽은 요이토모의 은혜를 보답할 때다. 안 돼. 그 당시 아까 말하죠. 가마쿠와 초기의 마쿠의 혼란기였죠. 그 혼란기 때 그 당시 이제 그 고토바 사망이 서부 무사들 규합해가지고 일으킨 것이 조쿠의 날이에요. 조쿠의 1220년. 그때 이제 가마쿠와 마쿠의 동무무사를 규합한 사람이 호조 마사코로서 아까 요리토모의 부인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만하고. 그 다음 미우는 교토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맞고려온 곳은 교토가 아니라 어디죠? 에도죠, 에도. 오늘날 동경이죠, 동경. 예.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자, 문제는 이제 예상 외에 문제가 나왔긴 나왔지만 문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조금만 이제 상식적인 것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 뒤에 이제 넘어가서 자, 28번 문제 보죠. 28번. 중국사 문제 관련 문제인데.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되냐면 매목로의 동경모화론을 관련, 동경모화론. 보통 이제 송나 시대 때 개봉을 모사한 문헌이 두 개가 있죠. 매목로가 쓴 동경모화론과 또 하나는 그 밑에 예문 나온 청명상하도라는 책 있죠? 장택단이 근데 책보다는 그림의 그림. 두루마기 그림인데 되게 넓죠. 100m가 되니까. 네. 자, 여기 동경은 어딜 뜻하냐면 개봉을 말해요. 배경. 그러니까 동경의 예전의 모습을 그린 책이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책 동경모화론이고, 청명상하도는 뭐냐면 청명장 때 개봉의 모습을
그린 거야. 장택당이. 그래서 이 교과서에 두 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여기는 동병몽하로 매국노가 쓰지. 매국노.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조정이 고도에 있을 때, 이때 고도라는 건 어딜까요? 예전에 도시니까. 개봉이죠, 개봉. 자, 있을 때, 동남지방의 재물 유지인데, 동남지방이라는 것은 개봉에 있을 때 보면 동쪽에 남쪽이니까 어디를 뜻해요? 양지가 하류 지역을 뜻하죠. 양지가 하류죠. 자, 재물의 의제인데, 그래서 여기는 중부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오중 지역이 또 동남에, 오중이라는 건 예전에 오나라 있죠. 삼국지 때. 그 오나라 중심지가 양지가 하류였거든요. 자, 소주와 상주 또는 항주가 들면 통일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것은 이 양지가 하류 지역이 중국의 곡창지대였다는 거죠. 이것이 명나라 때 이제 뭘로 바뀌죠? 양강이, 호강이 풍년이 되면 천하가 풍년이 된다 해갖고 양지강 하류에서 양지가 중요 옮기게 되죠. 자, 천자가 이만은 지금은 항주예요. 항주. 남성의 수도죠. 머물고서 이런 쭉 내용이 있는데, 자, 거기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도와 관련된 와자 또는 와사라고 불리는 오락시설이 밀집된 구역이 여러 군데 있었다. 요거는 이제 와사는 도시 번화가할 때 거기에 이제 그 찻집도 있었고 다방도 있었고 포자에서 만두집도 있었고 어물상, 특히 이제 군안이라고 군안. 군안은 뭐냐면 그 극장 있죠. 소극장. 예, 그래서 만담도 하고 연극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자,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일정 정보를 통해서 국가재정을 충당했다. 이거는 틀렸죠. 이거는 시기적으로 어디 때요? 명나라 후기 때죠. 신종 장거전 개혁하고 있는 거고. 자, 우정토는 위전이라 부르는 농지기를 뒷받쳐. 맞죠? 양지나 하류 지역은 어때? 삼각지죠. 저습지고 물이 많아. 호수가 많고. 그래갖고 이 호수들 빼서 물을 기르나고, 그게 이제 뭐냐면 뚝을 쌓아가지고 만든 논밭을 뭐라고 하냐? 우전위전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행해진 것이 이제 수정농법 2항법이죠. 2항법.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은 청룡상하도 배경이 되는 도시는 이만이 아니라 뭘까요? 개봉이죠. 개봉. 번주, 카이퐁, 이렇게 부르는 개봉인데, 요거 이제 그 장택단이 이제 금나한테 쫓겨가지고 그 한국에 갔을 때, 예전에 젊었을 때 청룡절 때 개봉의 모습을 그린 것이 청룡상화도예요. 네. 그래서 청룡상화도와 동경몽화원의 책은 중요한 거니까 좀 파악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답을 기획하고 디귿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9번 문제 보세요. 29번. 자, 29번 문제 보면 밀주층 이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오아시스 전주면이 쭉 있는데, 시간을 위해서 이제 뭐냐면 문제 있는 건 생각할게요. 요 이들은 누굴까요? 소고드인이죠. 소고드인. 2단계 또는 소고드인인데, 이들은 이제 따로 명칭 스키타이, 사쿠라, 소디아, 샤카조, 이렇게 보여. 그래서 예전에 그 스키타이 민족이 있었죠? 청동인 문화. 이 스키타이 민족하고는 사촌 민족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민족은 아닌데, 뭐냐면 언어와 문화가 공유한 사촌 민족이야. 오늘처럼 이제 한국인 조선족처럼 뭐냐면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긴 하지만 약간 뭐냐면 지역별로 좀 다르게 사는 민족들이거든요. 자, 이들은 중국에서 뭐하고 불렸냐면 서호, 사모, 호상, 소특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 이제 이들이 많이 알려졌는데 전투서나 문인세력으로. 그래서 중국의 성들 보면 강, 사, 안, 조, 석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소고드 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알록산 아시죠? 알록산. 이 알록산도 그 아버지가 소고드인이에요. 소고드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고드 사람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문자를 갖는데, 이 소고드 문자는 후에 위구르 문자에 영향을 주고, 이 위구르 문자는 또 몽골 문자에 영향을 줘요. 16세기 때. 이 몽골 문자는 카스파 문자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문자인데, 그 다음에 이 몽골 문자를 영향을 받은 것이 만주 문자야. 그러니까 그 소고드 문자는 위구르, 몽골, 만주 문자에 영향을 주죠. 네, 상당히 중요한 문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독자적인 나라는 세우지는 않았지만 투르크 계통의 유목국가의 관리나 사신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돌곤이나 위구르 국가의 참모 역할이에요. 참모 역할. 그래서 정치나 문화의 어떤 고문의 자문 역할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그 산산조 페르시아로부터 조도와 아라스토교 외에도 마니교도 쓴 거예요. 마니.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소고도인들이 위구도인들과 친했거든요. 그래서 위구도인들도 소고도의 영향을 받아갖고 후에 이제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주로 믿었던 종교가 뭐냐면 마니교였어요. 마니교. 예.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위구도 상인들 뒤에 이어 중앙아시아의 동서 유럽을 장악했다. 자, 소고도인들이 5세기에서 9세기까지 활동을 했고 그 뒤에서 이제 9세기 이후에 통상권을 장악한 사람은 위구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이 아니라 뭐요? 아니 이어가 아니라 전에 잡은 거죠. 위구도 상인들. 그리고 소고도인들은 위구도인들과 같이 살다가 나중에 위구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통합이 될 거예요. 후수 통합이 돼서. 그래서 지금은 존재해야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민족은 위구도인들이 통합돼서 위구도가 될 거였어. 이미. 그래서 5세기에서 9세기. 그러니까 당나라 시기 때 활동했던 상인 민족을 유도했던 사람이 소고도인인데 이거 예의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나올 줄 꿈에도 몰랐어. 그런 것들은 그냥 아요. 중국 사람 간혹가다 이상한 문제가 튀어나오면 나오는데 하여튼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 보죠. 30번 문제. 자, 30번 문제는 이제 그 명망부터 이자성의 난에서 멸망부터 해서 그 당시 강희제 때 3번의 난까지 그 정치 상황들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질문은 각자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문제 풀고 곧바로 넘어갈게요. 자, 명나라의 마지막 왕제가 누구였죠? 의종. 숭정제였죠, 숭정제. 자, 그래서 숭정제는 한강을 강세사하고 정부를 파견하여 인명탈출했다. 강세사를 왜 파견했냐? 이거는 숭정제가 아니라 신종 만년제죠. 그때 이제 만년제 때 이제 우진화와 관련된 임진왜란도 일어났죠. 그래서 만년 3대 원전이라고 하면서 많은 군사를 투표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간들을 특히 이제 그 강남 지역에 많이 파견돼서 상세와 강세를 거뒀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직용의 병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자,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5상계인데 5상계는 명예부흥을 내세워 반란이 또 황제를 지키겠죠. 그래서 원래 5상계는 어디 지켰던 장군이에요? 산해관을 지켰던 장군인데 나중에 명나라가 이자성에 의해서 멸망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항복을 해버리죠. 그래갖고 이제 그 5상계와 상가와 검계문과 함께 뭐죠? 앞잡이 노릇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강희제가 3번 천하를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뭐냐면 진압당하게 되죠. 3번의 난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대성국을 세우고 왕에 즉위를 했다. 대성국을 세운 사람은 이제 이자성이 아니라 장영춘이라는 사람이 좀 알려지지 않지만 장영춘이라는 놈이 반란이 있어요. 장영춘. 이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스촨 지역, 사천 지역에 갔어. 그래서 사천 지역에 가서 거기 한 6천만 명을 죽였다고 해요. 킬링필드. 그래서 유명한 사람인데 참고로 그 이자성은 대성국을 세운 게 아니라 대수국을 세웠어. 대수국. 그리고 명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은 청나라가 아니죠. 누구예요? 이자성이 이자성. 네, 이자성에 의해서 멸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만주인들은 이렇게 있고 강남의 대부를 공양으로 이주시켜 반정부 세력을 약화시켰다. 이건 누굴까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건 주원장이에요. 주원장. 네, 주원장이 그 당시 이제 그 명나라를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강남 지주들을 상당히 안 좋게 생각했어. 강남 지주들이 이제 장사선과 연결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들을 믿지 못하니까 이들을 어디로 이주시켰냐면 자신의 고향이었던 공양이 있어. 공양으로 다 이주시켜서 감시에 있어. 그래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농민들에게 다 나눠줬어. 일종의 뭐냐면 사회주의와 비슷해. 이것도 주원장이 또 농민 출신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지주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게 생각했어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따 나중에는 또 남경을 이주시켜가지고 이들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주원장 관련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명왕시대 유족들이 남방에서 제후를 치는데 이걸 무슨 정권이라고 하냐면 남명정권이라고. 남명정권 해갖고 그때 이제 3대 거의 19년 동안 지속이 됐죠. 홍광제, 윤무제, 영력제 때. 자, 그때 대표적 인물로 북부의 난징을 포위하는 사람은 영평왕이 있었다. 자, 영평왕이 난징을 포위하긴 포위했는데 영평왕은
말이 왕이지만 명나라 황실 유족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누구였죠? 정성공 아버지 정성, 대만에서 반청 운동했던 사람. 이 정성공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해상 세력이었던 정지룡이에요. 정지룡이라는 사람인데, 정지룡이 그 당시 이제 그 남면 정권에 윤무제라는 학교가 있어요. 윤무제와 경화부하고 얘를 많이 도와줬어. 근데 이 정지룡이 죽고 그의 아들이 이제 누구냐면 정성공이 되거든요. 정성공이 이제 그 윤무제의 양자로 들어가요. 양자로. 그리고 성을 따로받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무슨 영역제로부터 무슨 칭을 받게 되냐면 명평왕이라는 칭을 받게 돼요. 그리고 10만 군대를 동원해서 그 당시 강남의 중심 지역이었던 남경을 공격하죠. 남경한테 포위를 하게 되는데, 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남경 포위가 실패하고 이제 남경 정권이 망하니까 어디로 이동하죠? 대만 지역으로 이동해요. 대만. 그래서 대만에 있는 이제 그 네덜란드 세력을 쫓아낼 뿐이고, 거기에 3대 동안 반청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강희제가 청계령을 내린 이유도 누구를 의식해서 내린 거예요? 정성공 세력을 의식하게 된 거고, 정성공 세력이 나중에 진압되고 나서 다시 청계령을 풀게 되죠. 예, 그래서 정성공과 관련된 거다. 틀리죠, 답이. 그러니까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1번은 좀 쉬었다가 할게요. 좀 쉬었다가요.